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힘이 작용하여도 그 총합이 0이면 정지 상태인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몸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몸이 뒤로 쏠리는 것 같은 현상을 겪게 됩니다. 또한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을 하던 물체는 기존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운동 관성을 보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고요. 따라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질량이 작은 배와 큰 배가 있을 때 질량이 작은 배는 관성이 작기 때문에 방향을 쉽게 바꾸거나 속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기존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관성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뉴턴의 운동 제1법칙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운동량인데요. 물체가 운동할 때 물체의 질량과 속력 곱으로 나타내는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크게 되고요. 이것을 식으로 정돈하면 운동량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과 속력의 단위인 미터 퍼 세컨드를 그대로 사용하여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닷 미터 퍼 세컨드를 사용합니다.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힘이라고 하는데요. 운동 상태라는 것은 물체의 빠르기, 즉 속력과 운동 방향을 의미합니다. 물체가 힘을 받으면 물체의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요. 운동 상태만 변하거나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변할 수 있습니다.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속력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 물체의 속력은 점차 감소하다가 정지하게 되고요. 정지한 상태에서도 힘을 계속 가하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운동을 하게 되겠죠.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 변화량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는 질량이 작은 물체가 속력 변화를 더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즉, 속력 변화량은 물체의 질량에는 반비례합니다.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고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는 것을 뉴턴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즉,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은 물체의 질량분의 힘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돈하면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어본 F는 ma가 바로 이 식입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도 상대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하는 것을 뉴턴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가 방향을 바꿀 때 벽을 차게 되면 수영선수가 벽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벽이 다시 수영선수에게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이와 같은 힘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입니다. 여우가 위쪽으로 뛰어오를 때 다리가 땅을 밀어내는 힘이 있으면 땅도 다리를 밀어 올려주게 되어서 여우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로켓이 발사될 때도 로켓이 가스를 분출하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되면 가스가 로켓을 밀어 올리는 반작용을 하게 되죠. 두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작용-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는 서로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게 됩니다.
운동 이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작은 물체가 운동 상태가 더 많이 바뀌거나 모양이 변형될 수 있겠죠. 충돌 과정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의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하는데요.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이 클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는 커집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충돌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고 힘의 단위인 뉴턴과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를 사용해서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닷 세컨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 변화와 같고요. 즉,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이고 나중의 운동량에서 처음의 운동량을 빼주면 충격량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충돌 과정에서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충격량을 포수가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 야구공을 잡을 경우와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야구공을 잡을 경우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글러브에 충돌하기 직전에 야구공의 질량과 속력이 같기 때문에 두 야구공의 운동량은 같고 충돌 후 야구공이 정지하여서 속력이 0이 되기 때문에 두 야구공의 정지 후 운동량은 0으로 같게 됩니다. 따라서 두 야구공의 운동량 변화는 같게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야구공이 받는 힘이 작아지게 됩니다. 즉, 포수가 몸쪽으로 글러브를 당기면서 공을 받을 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손이 받는 힘이 줄어들게 되죠.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야구공과 글러브가 받는 힘이 동시에 줄어들게 됩니다. 힘과 충돌 시간의 관계 그래프의 넓이는 힘 곱하기 충돌 시간, 즉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야구공을 잡을 때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지 않고 잡는 경우와 글러브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잡을 때 충격량은 같지만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순간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을 줄여주는 예시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에어백은 운전자가 유리나 핸들 등의 딱딱한 곳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 시 받는 힘을 줄여주어 운전자의 부상을 예방합니다. 자동차의 범퍼는 내부가 비어있고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줍니다. 도로의 가드레일은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할 때 받는 힘을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운동과 충돌 그리고 안전을 살펴보았습니다.